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2021년 2월 22일 월요일날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자, 단알 163% 이제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최근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 테마들이 좀 막 이제 움직이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스탠스에 대해서 이제 좀 코멘트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가치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투자는 뭐예요?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가치에. 기업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이 성장이라는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미래 가치, 성장 가치가 이제 미래 가치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현재 이제 갖고 있는 뭐 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산의 가치를 이제 뭐 현재 가치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가치를 가지고 놓고, 이제 계산 방식이라든가 이런 건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방향성에 따라서도 또 다 다를 수 있는데, 이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이게 투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 이게 가치가 얼마인지 아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금 거래 수단으로 이제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는다 그래도 이게 가치가 얼마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느냐 이거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 10년, 20년 후에 이게 성공을 한다 그러면, 이 어떤 신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한다 그러면, 자, 이게 이 신약에 이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암에 관한 약이면, 암 시장이 얼마 정도 되고, 미래에 이제 암 시장이 얼마나 이제 커질 건데, 그 시장에서 얼마의 파이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얼마가 가치다. 뭐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이 거래수단으로 갔어. 예를 들어서 화폐로 이제 인정을 받았다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치가 얼마냐? 우리가 옛날에 이제 예전에 근본이제 뭐 이럴 때는 이제 화폐에 대한 가치 측정 수단을 금에 대한 기준으로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때요? 개념이 이제 기축통화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죠. 가치 저장 수단은 기축통화에 물려있단 말이에요. 기축통화가 아닌 화폐는 사실 한국 화폐도 마찬가지고요. 다 암호화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국가의 신용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해놓은 거예요. 화폐라는 거는. 그러니까 국가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제 환율이라는 게 움직이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그런 상대적인 그걸 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달러랑 비트코인이랑 이제 상대 비교를 한다라든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이제 화폐 수단이 되게 되면 이 화폐는 우리가 화폐가 뭘까요? 중앙정부. 국가 단위로 이제 지구가 있으면 이 지구가 국가 단위로 나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고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단체잖아요, 단체. 어떻게 보면. 자, 근데 이 국가에서도 또 다 나뉘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주마다 이제 나뉘는 거. 한국 같은 경우 보면 뭐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뭐 이렇게 나뉘고 서울로만 보면 서울 안에서도 이제 뭐 다 갈리고 뭐 경기도 따로 운영하고 뭐 이런 게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구라는 큰 틀에서 국가 단위로 나눠서 국가의 힘이 되는 게 그 나라의 이제 화폐의 가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가치 평가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중앙 정부에서 화폐를 이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통제할 수단이 없어요. 이거를 누가 통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무슨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이게 잘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비트코인에 대해 설명하는 사람들 보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변동성에 그냥 취해 있다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과거에 보면 튤립 버블을 봤을 때 그러니까 튤립이 꽃 한 송이입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은 합리적인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꽃 한 송이에 집 두 채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부자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 이 시장을 거의 뭐 장악하다시피 해가지고 유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꽃 한 송이에 집 두 채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바꿔주니까 꽃 한 송이 주면 집 두 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바꿔주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집 두 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지금 이제 6천만 원 하면 6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6천만 원 누가 사주니까. 근데 이 가치의 변동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튜립 버블이 무너졌던 그 시점이 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튜립 버블이 무너졌을 때, 예를 들어서 소송을 했습니다. 누가. 지나가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예시를 든 거예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지나가다 튜립을, 꽃 한 송이를 밟았어요. 꽃 한 송이를 사망을 시켰습니다. 밟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을 걸었어요. 이거. 배상해줘라. 집 두 채 줘라. 그랬더니, 야, 지나가다 이거 꽃 한 송이 밟았는데 집 두 채를 달라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송에서 붙었는데 국가에서 이제, 어때요? 이제 통제를 해준 거죠. 야, 그거 배상 안 해도 된다. 장미 한 송이 줘. 자, 장미 한 송이는 1,000원이었는데, 자, 튜립은 집 두 채 거래가 됐어요. 근데 튜립을 밟아갖고 사망시켰는데, 장미 하나 주고 말아. 정부에서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튜립 버블이 꺼졌단 말이에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비트코인이 다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통제를 받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면 비트코인의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 비트코인이 결국 뭐예요? 이제 디지털이란 말이에요. 디지털. 실체가 없어요. 디지털 안에서의 숫자예요. 숫자. 그런데 이게 이제 활용을 할 때 지금 보면 여기저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해준다 그러잖아요. 활용을 시켜준다 그러는데, 최근에 보니까 무슨 암호를 잊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대요. 암호를 잊어버리면 뭐 1,000억치를 못 찾았네, 뭐 100억치를 못 찾았네, 이런 것들이 막 뉴스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걸 기업이 받아줬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이거를 예를 들어서 받아줬어. 근데 어떤 전산의 실수라든가 뭐 해가지고 뭐 다운이 된다라든가 갑자기 전산의 실수로 갑자기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차를 팔았는데 2천만 원일 때 팔았어요. 1비트코인을 받고 예를 들어서 중고차를 팔았어. 기업에서. 근데 갑자기 이게 하루 만에 뭐 300만 원이 됐어. 그럼 중고차 파는 회사는 1,700만 원 손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력회사에다가 니네 때문에 이거 전력이 뭐 이게 다운돼가지고 거래가 원활하지 못해서 1,700만 원을 손해봤으니까 배상해줘라. 예를 들어서 전력회사에서 했는데 국가에서 야 그거 배상할 수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누가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뭐 이제 거래 수단으로 받고 뭐하고 할까요? 누가 담보를 안 해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달러라든가 이런 거는 미국에서 담보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뭐 위안화는 중국에서 해주는 거고, 뭐 그래서 이제 중국이 얼마나 담보를 해줄 거냐, 이런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은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5천만 원에 뭐 은행이 망한다 그래도 5천만 원은 이제 뭐 국가에서 국가에서 뭐라 그래야 돼, 예금의 5천만 원까지는 국가에서 예를 들어 대신 배상을 해준다,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1도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막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보면 그 뭐라 그래야 돼, 통화사 뭐 이런 걸 하잖아요. 비트코인은 그런 걸 해줄 주체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중앙정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주체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폐 통용수단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하나의 트리거가 나오게 되면 그냥 박살나버릴 수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99%, 뭐 마이너스 99.999%까지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지금 6천만 원인데 이게 6천인데 600원에 거래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6천만 원에서 600원에 거래된다고 이게 비트코인이 싸다라고 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달러가 지금 1200원인데 달러가 100원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인 이제 뭐 밸류에이션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어떤 자산이든지 간에.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게 과연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 뻘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암호화폐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봤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는 것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무슨 IT 개념에 뭐 이상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통용화폐로 이제 사용이 되고 한다 그래도 그 사이에 문제점이 뭔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뭐 변동성들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베네수엘라 화폐를 저는 베네수엘라 화폐를 사라 그러면 베네수엘라 화폐는 살 수 있겠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못 사겠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기업이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에 있는 기업은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못 사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중앙정부라는 어떤 그런 주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가 이제 뭐 반등이라든가 뭐가 만들어질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이게 뭐 튜립 버블이 꺼졌을 때처럼 한번 이게 뭔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게 다시 회복이 이제 되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분들도 가끔 물어보고 뭐 하는데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다만 언제든지 90% 빠지고 망할 수 있다 라는 가정으로 제한적인 비중 내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투기 비중을 설정을 하려고 그러면 내 자산의 이제 제한적인 비중 뭐 1%라든가 0.5%라든가 이렇게 식으로 운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멜로우님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자, 수익 축하드립니다. 다날 163%, 151% 일과매도 하셨고, 이제 유비벨록스라는 기업도 요것도 요 비슷한 테마 같이 엮여가지고 이제 한번 파동에 나오고 했어요.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다 이제 밸류가 잡혀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이제 추천드렸고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다날 같은 경우는 평단이 대충 3,285원에 이제 편입을 하셔서 8,000원 중반 구간에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셨네요. 목요일에 상한가 잠깐 깨져서 절반 매도 후에 금요일 아침 시초가에 이제 전부 매도하였습니다. 유비벨록스 이제 절반 매도 후에 이제 복리 계좌로 이동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올려주신 거를 보니까 멜로우님, 알찬나님, 내새끼는 금수저님, 이제 판타자님, 태평성대님, 현심나이프님, 심영우님, 제로드님 수익 인증 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주식부자 양성소에서는 의봉이님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코멘트를 보면 빅데이터 핀테크 관련주 자 50만원 매수하셨고요. 19년도 7월 15일날 이제 편입을 하셨네요. 그리고 2021년 이제 2월 22일날 이제 1차 일괄 매도를 하셨고요. 자, 가입 후 73번째 이제 뭐 100% 돌파 종목입니다. 다른 계좌에도 18년 11월에 매수해 놓은 게 있어서 일괄 매도 했습니다. 150% 수익 구간에 이제 매도 보셨다 그러고, 자, 비트코인의 영향으로 급등한 것 같습니다. 이제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자, 편입가 보니까 3,500원대, 그리고 8,550원에, 이제 매도 포지션을 보셨네요. 제가 이제 버블이라는 포지션을 많이 드렸어요. 리딩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근데 이제 복리계좌 운영하는 분들은 사실 이런 버블 포지션들도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유를 해도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복리계좌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버블이다 싶으면 일정 금만큼 옮겨두지 마시고 일정 금의 뭐 절반 아니면 일정 금의 3분의 1 요 정도씩이라도 복리계좌에 계속 쌓아가는 그런 습관을 들여가시는 게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업사이드가 잡히고 이제 턴어라운드가 잡히게 되면 이 밸류 체크라는 거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가치 판단을 할 때 밸류 체크를 제가 하는 기준은 가치에 대한 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2년에서 3년 정도예요. 근데 이것도 변동성이 있단 말이에요. 미래 가치는 이제 변동성이 있어요. 어떤 걸로 인해서 업사이드가 잡힐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다운사이드가 잡힐 수도 있는 건데, 자, 업사이드가 잡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 적정가치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가치의 변동성을 잡아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한다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가치 판단도. 그래서
어떤 통계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아가려는 노력을 하면서 이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정확한 가치라는 건 산출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다만 이제 정확한 가치는 산출이 불가능하지만 지금 현재부터 얼마나 싸다, 이런 것들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매수 기준으로 보는 거고, 매도라는 거는 사실 투자를 하면서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잡아가는,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는 이득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서 점점 더 장기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려는 관점의 습관과 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나는 이제 현재가가 이제 9,500원 구간에서 이제 보면 시가총액이 이때 당시에 이제 봤을 때가 이제 9,500원 정도 잡혀 있었어요. 시총이 6,550억 정도 됐는데요. 제가 이제 추천했던 자리를 보면 3,000원에서 한 4,500원 구간 정도, 그 구간에 이제 추천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요 사이에서. 그리고 시총이 한 2,000에서 3,000억 정도 구간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때 적정 밸류를 체크를 딱 해봤을 때 대충 이제 4,000억에서 5,500억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업사이드 폭을 좀 생각해보면 요거보다 좀 더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억에서 3,000억 구간에 이제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보다 더 싸게 내려오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성장 기업이다 보니까 밸류를 이제 퍼 10배 기준으로 생각하면 4,000억인데 그 이상을 생각하면 이제 더 잡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장 밸류에 대한 게 계산이 애매해서 이렇게 폭을 좀 많이 두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걸 이제 제가 초록색 네모 구간을 정리를 해보면 적정 밸류 구간이 한 7,000원에서 8,000원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보면 매출액이 2016년도부터 어때요? 계속 이제 늘어나면서 성장은 지속 중이죠. 근데 이익이 2018년도에 줄어들면서 2019년도에 이게 턴어라운드가 잡히는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보면 2020년 현재 보면 대충 영업이익이 올해는 한 200억 정도 찍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22년, 2023년에는 이게 얼마나 늘어날지 보는 거죠. 이제 300억에서 500억 사이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적정 밸류는 어때요? 지금은 이제 6,500억이면 적정 밸류가 이제 4,000억에서 5,500억 정도가 적정 밸류라고 제가 이제 코멘트를 드렸잖아요. 처음에 적정 수준이 4,000억에서 대충 한 5,500억 정도, 이게 적정 수준이다 봤는데, 이게 만약에 500억까지 업사이드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더블이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기는 거야. 더블에서 따더블이 이제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잡힌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보유 포지션을 가진 자는 이제 유지해가는 관점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현재 가치로 보면 지금은 이제 버블 구간인 것 같다 라고 이제 코멘트를 드리는 거고요. 6,000억 구간대는 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버블이 진짜 극심하지 않은 구간에는 보유 포지션은 어느 정도 가져가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투자를 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이렇게 싸게 사서 기다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 확률을 굉장히 크게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익에 대한 확률도 높일 수가 있고, 투자 기간도 엑시트를 해나가는, 그러니까 수익을 챙겨가는 투자 기간도 종목별로 이제 투자 기간을 보면 조금씩 이제 줄여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잡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싸게 사서 기다리는 투자를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가장 빠른 장기 투자가 될 수 있어요. 가장 빠르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포지션들을 잡아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가치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자, 투기라는 걸 인정을 하고 접근하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비트코인 이슈가 붙어서, 이제 암호화폐 이슈가 붙어서 다날이 무슨 갖고 있나봐요. 무슨 자회사에서 무슨 자회사 코인이 또 있는가봐요. 그래서 그 코인의 가격이 급등을 해가지고 이게 입혀져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코인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가치 반영을 시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업사이드로 잡아주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테마가 예전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를 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서 이제 테마를 붙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 확산되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게임주까지 갈지도 몰라요.
이런 테마가 붙었을 때 버블 포지션이 온다 그러면 남들이 거기서 투기 자금들이 들어올 때 좋은 매도 찬스라고 보고 이제 대응을 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스탠스를 드리면 제가 이제 과거에 2017년도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 구간이 있을 때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 구간에 있을 때 자, 90% 폭락할 가능성들이 있다. 이거는 90% 폭락해도 싼지 어쩐지를 알 수가 없다. 라는 코멘트들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00만원 밑으로 내려와서 대충 한 700만원 선에 있을 때 이게 가격은 한 500만원 밑으로 빠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700만원 근처에 있을 때부터 제가 그런 이제 코멘트를 계속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코멘트를 드리고 이제 방송도 했던 기억으로 나는데 이거는 이제 버린다 생각하고 보유 자산의 뭐 1% 이하만 5년 이상 하락을 견딜 수 있다라고 내가 생각이 들면 사보든지 하자. 그리고 나서 이게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망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하자라는 코멘트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절반 수준이 가면 한 1,400만원 정도 되면 여기에서 2분의 1 이제 700만원 구간대 제가 그런 코멘트를 드렸어요. 2분의 1 줄여놓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보유를 해보든지 하자. 라고 이제 코멘트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포지션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나서 여기에서는 어때요? 자, 이 흐름들이 나와서 여기서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로에서 이렇게 뻗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바닥 근방에서 보면 지금 1000%가 넘게 올라왔어요. 이 상승률이라든가 변동성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치라는 걸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그게 없는 거예요. 테슬라도 주주들한테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으로 이제 거래를 한다고, 비트코인을 샀다 그러니까, 테슬라 주주들이 반발을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만약에, 이 가격 변동성이 많이 커졌어. 이게, 다시 또 이제 600만원이든 이게 100만원 갈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올라가갖고, 이게 예를 들어 6억이 된다 그래도, 그럼 또 지금 자리에서 10배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6억이든 이게 100만원이든, 6만원이든 6만원도 6억도 이게 뭐 적정한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게 투기잖아요. 투기 자산을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를 이 가치에 대해서 보증인이 없어요. 보증인이. 예를 들어 우리가 화폐로 치면은 화폐 같은 경우는 보증인이 있단 말이에요. 보증인이. 보증 서 있는 게 국가잖아요. 국가가 보증을 쓰고 유통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보증을 쓰고 유통을 시키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누가 이제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발행량을 조절하는 주체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자산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 거래량을 보면 이때 1000만원, 2000만원 뭐 여기 구간에 1000만원, 2000만원에 들어왔어요. 이게 다 평단이 1000만원, 2000만원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500에서 700에 대충 이 구간이 될 때 다 이 물량이 똑같이 털렸습니다. 거래량을 보면 1000만원, 2000만원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까지 손실을 보고 다 여기서 손절을 하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거래량이 없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럼 뭐예요? 이건 지금 올리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파생시장에 이제 진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이 커진 영향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이 이거를 자산으로 포트폴리오에 집어넣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블랙록이라든가 블랙록이 거의 경단위 수준의 자산을 운영하는 단체인데 이제 블랙록이라든가 뭐 여기저기에서 이제 이 자산으로 이제 편입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데서 규제를 딱 때려버리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거 비트코인 죽여버리려면 간단하죠. 야,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는 이거를 자산을 편입한 펀드는 판매 금지시켜버려. 뭐 이런 거 해버리면 그냥 바로 작살나는 거란 말이에요.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그럼 이제 국가에서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죠.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으면 점유율이 굉장히 커져버리면 그 다음에는 국민들의 반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규제를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계속 스탠스를 주겠죠. 스탠스를.
이거 작살나도 보장 못 해준다. 이 자산으로는 담보를 못 해준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스탠스를 계속 피력을 해나갈 가능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만약 국가에서 정부에서 직접 개입해서 죽여버리게 되면 국민들의 반발이 커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사람들 디지털 화폐라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이랑 하고 있잖아요. 이걸 지금 중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가장 빠르죠. 미국도 옐런 의장이 요런 스탠스에 대한 코멘트를 했단 말이에요. 코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라는 코멘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달러를 디지털 화폐로 발행하는 부분에 대한 코멘트들도 긍정적인 코멘트들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암호화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화폐를 디지털 화폐로 전환시키는 속도를 좀 빨리 만들어준 역사 속의 기억으로도 남을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좋다고 생각하면 몰빵하세요. 나중에 뒤져버리든지 어쩌든지. 그러니까 이런 걸 딱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이 가치에 대한 거를 나는 이게 저는 이제 안 보이거든요. 비트코인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이게 자산인지 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이 가치라는 게 안 보여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가치를 내가 알 수 있다. 나는 보인다. 내 눈에는 이 가치가 보여. 다른 사람들도 나중에는 이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투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가진 스탠스는 그렇기 때문에 물어봐도 대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뭐 투자를 하다가 이런 이슈로 인해서 버블 포지션 만들어주고 하면 우리는 투자 포지션에서 수익을 좀 잘 챙겨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비트코인 올라간다고 안 좋아요? 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비트코인 폭락하면 안 좋아요? 아니죠. 다날이라든가 이런 거 엮여있는 기업들 또 같이 폭락에 나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좋은 자리에 싸게 살 수 있는 또 기회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다 좋은 거예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투자에 대한 거는.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산이 여기에 대해서 이슈로 엮여 있어.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저평가 영역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이걸 통해서 또 버블 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접근하는 비트코인은 그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들 중에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들 중에서 이런 이슈에 반응을 해서, 예를 들어서 폭등이 오면 좋은 이제 매도 찬스가 되는 거죠. 좋은 매도 찬스. 자, 이슈에 반응을 해서 폭락을 하면 좋은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다날이라는 기업도 지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이슈가 꺼지면서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 어제도 보니까 한 15% 정도 빠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90% 빠진다. 그래갖고 다날이 무슨 해갖고 뭐 5,000원 밑으로 빠져 4,000원 밑으로 빠져주면 또 좋은 매수 찬스가 오는 거죠. 그냥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란 이거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이 상승 같은 거는 뭐 수도 없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뭐 1000%, 10,000% 이런 상승은 수도 없이 만들어져요.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데 이슈가 몰려있잖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몰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사람들이 대중의 관심이 몰려있는 거잖아요. 대중의 관심이 몰려있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대중의 관심이 몰려있어서 그게 뭐 잘된 거를 본 꼬라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기의 극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중의 관심이 몰려있고 기업들까지 이제 막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요거는 정말 뭐 역사에 좀 길이 남을 수 있는 이제 튜립 버플 같은 사태가 비트코인에서도 똑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